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이제 6차시인데요. 아무래도 5차시까지 시험 범위 진도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예고한 대로 6차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궁금하게 올렸던 또는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이번에 기말고사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간단하게 오늘은 정말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약 40분이 넘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는데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 뭐 등교 수업이 다 취소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돼서 온라인 수업의 좀 중요도가 또 많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예, 등교하면서 또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올린 부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뭐 특히 이제 또 시험 범위 관련된 게 하나 있네요. 예, 친구가 여기 볼까요? 친구가 문자를 받았는데 예, 13번에서 14, 15번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15번 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 문자가 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답글 보시면 우리 시험 범위는 12번, 13번, 1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확인시켜 드리면요. 예, 여러분들 온라인 5차 시에서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2019학년도 11월 고2 요거고요. 온라인이라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온라인 수업 5차 시에서 해드린 거 있죠? 12번, 13번, 14번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예, 확인시켜 드렸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친구한테 여러분 같은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친구한테 12번, 13번, 14번이라고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12번 시험 문제 나왔으면 어떡할까요? 예, 시험 범위 아닌 거 나왔다고 난리 나겠죠. 요거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반인지 좀 여기 댓글에 좀 써주실래요? 그럼 그거 반 담당 선생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그 선생님이 보낸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큰일 나죠. 다행히도 지금 2일차긴 한데 제가 좀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 13, 14번입니다. 이 출처가 어딘지 좀 궁금해요.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은 그게 흔들릴 수 있죠. 그죠? 등교 수업이면은 바로 방송이나 몇 반 누구야 이렇게 직접 찾아서 이야기해서 그런 거를 정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학교가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한테도 꼭 알려주고요. 저한테도 몇 반 친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 담당 선생님이 어느 분인지 또는 일단 뭐 학교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 두겠습니다. 그 두 분 선생님께요.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예, 의외로 여러분들이 뭐, 그 질문이 많이 이렇게 오진 않았습니다. 예. 보시면은, 예, 뭐, 15번 설명해 드렸고요. 추가 읽기 자료 5가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볼까요? 예. 예, 추가 읽기 자료 5과에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문장이에요. 1문단, 첫째 문단, 첫째 단락에 6번에서 7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분, unavailable, 그다음에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뭐, 결국에는 나중에는 unavailable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해 놓고 and로 연결한 다음에 그것은 would remain, remain이죠, 요거, remain이요. remain available이라는 문장인데요. 그 부분이 좀 여러분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또 강조를 하긴 했었어요. 그거를, unavailable이 있는 문장을, 그걸 좀 나중으로 빼고, available 있는 문장을 앞으로 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사용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제가 좀 길게 썼는데 eventually와 finally를 기억하셔서
오염된 물, water pollution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그 다음 문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오염된 물은 우리가 현재는 사용은 하겠지. 그 and 역할이 전환을 시켜주는 거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염된 물은 사용은 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야 라고 맨 앞에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사용하지 못할 거야 결국에 나중에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and 그런데 지금은 사용은 하겠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런데 물은 우리가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질문한 친구가 있는데 마지막 문장 자료 찾아봤는데요. 문장이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5가 추가 자료는 또 온라인으로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있으면은 꼭 제가 들어가서 거기 좀 자료를 좀 보고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제가 저기 첨부 문서에 올렸나? 잠 볼게요. 네, 제가 추가 읽기 자료는 우리가 등교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직접 제가 나눠주고 같이 수업을 다 마쳤어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에 자료도 없네요. 추가 읽기 자료를 올려놓지도 않았네요. 제가 직접 다 나눠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해드리기가 그런데 그 마지막 문장은 요거 마지막 문장은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제가 보는 대로 바로 해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좀 반에서 공부 잘한 친구들에게 그거 한번 여쭤봐도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올려놓으시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문장이라고 했는데 The number of users not only themselves만 보고는 제가 좀 선생님 잘 모르겠고요. 그것만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모의고사 39번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39번인데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요. This is because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an idea or behavior까지가 여기 바로 이제 because 문장의 접속사 문장의 주어가 되겠어요. 이것은 때문이다. 이 전체가 주어예요. 예, 주어가 돼버리고요. 끊어주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이 동사에 s가 왜 붙었습니까, 쌤?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s 붙은 거라는 건 눈치 다 채셨겠고. 근데 이게 단수가 될 수 있냐라는 게, 주어가 복수 아닙니까? s가 왜 붙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은 숫자로 세워서 표현하지는 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행동이나 내가 생각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즉 예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생각과 왼쪽으로 가야 하는 생각 그 생각들을 그렇죠. 이렇게 복수로도 쓰기도 하고 생각이란 자체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물질적으로 겉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 물리적 사물로 한 개, 두 개, 세 개를 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생각과 개념들 행동은 주로 이제 셀 수 있기도 하고 셀 수 없기도 한다. 셀 수 없는 이런 명사로 많이 사용을 해요. 굳이 써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산 명사다, countable noun, CN 그다음에 불가산 명사다, uncountable noun 해가지고 UN 이렇게 U 또는 C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영어 사전이나 이런 생각인데 생각이라는 개념 보통 이제 count도 가고 uncount도 가요. 근데 uncount를 많이 쓰겠죠. 그죠? 이걸 굳이 복수로 쓰겠습니까? 그러나 문맥상 강조하고자 한다면 복수로 쓰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캠브리지 대학교 한번 사전을 가서 하나만 살짝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 봤는데 트랜스미션인 단어 아까 전에 나왔던 우리 트랜스미션 단어 나왔었죠? 여기 보면 C 또는 U 나왔죠? countable, uncountable이란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transmission, process of broadcasting or sending out something by radio or television.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뭔가를 보낼 만한 방송하는 그런 과정. 이걸 굳이 복수로 써야 되냐, 단수로 써야 되냐? 카운터블로 가고 언카운터블 둘 다 사용할 수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39번 여러분이 질문했던 트랜스미션 요거는 이제 단수로 진행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또 그 대상이 뭐였습니까? 아이디어와 비헤이비어였었죠. 그거의 트랜스미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리셉션 둘 다 같아요. 두 개 다 이 개념도 다 아이디어와 비헤비어의 트랜스미션 전달과 리셉션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 s를 붙였다라는 걸 설명해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질문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듣기 부분 시험 범위 질문이에요. 선생님, 시험 범위 알려주실 때는 듣기 12번서부터 14번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작년 듣기 부분이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예, 작년 듣기 부분 2019년도 11월 모의고사 12, 13, 14번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5차 시에서 진행했을 거예요. 했어요. 다시 한번 듣기 부분 12번, 13번, 14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예, 5차 시에서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질문이 되게 아주 세밀하게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죠.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모의고사 20번과 23번과 24번이요. 5차 시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20번에서 질문이 첫 번째가 뭐냐면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 문장 구조를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때 question 동사로 이상 없이 잘 사용했고요.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격려하다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질문해 보도록 유도해내는 거 괜찮습니다.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아니냐라고 물어봤었어요. 이 부분도요. 그러나 흐름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이 뭐 하도록 자기 자신의 관점을 돌아보도록 똑같은 해석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문장 구조는 조금 달라요. 제가 답변해 드렸는데 뭐라고 답변해 드렸냐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개념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summer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ere, choose, question은 직접 목적어,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거기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20번 목적어 투부정사는 제대로 사용됐고 두 번째는 사형식 문장으로서 someone이 간접 목적어, where, choose, question이 직접 목적어로 보시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됐습니다. 제가 요거를 의미가 같아서 영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거기에 목적어 투부정사로 했나 봐요. 궁금한 게 있었나 본데 요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23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글 내용과 맞지 않는 3번을 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석은 2번으로 다 해석해주고 그죠? 2번 보시면 되겠고요. 24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24번에서 dispute란 친구가 있었으면 이 단어 dispute, 논란. 이것이 settlement, 안정화되고 정착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해결되었다라는 말로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역을 해드리지 않고 직역만 해드린 상황에서 settlement를 정착이라고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정착 말고 해결로 의역해 주시면 더 부드럽네요. 문제의 해소가 가능해졌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의역을 해드리지 못했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사항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온라인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글쎄요, 뭐 정답이나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 수업 중에 실시하면서 시험 문제와 연관된 단어들을, 연관된 문제들, 심지어 뭐 그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문제 유형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잘 들으시면 큰일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문 내용, 즉 영어 시험 문제에서, 기말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 약간 변형이 돼 있어요. 조금씩이요. 정답 오류를 또 막기 위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정답과 치명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조금 바꿔 넣기도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본문의 주된 흐름의 내용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 다뤘고 온라인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과 핵심적인 것들을 잘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정답을 노골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꼼꼼하게 들으신 친구들은 시험 문제를 이상 없이 잘 푸실 것 같고, 뭐 제가 꼭 가르쳐 줘야지 안 가르쳐 준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데, 시험 범위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대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적용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죠?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정답 판단을 올바르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강조해드리죠. 주관식 있죠? 주관식은 여러분들 조건에 맞춰서 꼭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라는 건 주관식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는 내용을 아무렇게나 막 쓴다고 해서 그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의도하는 바,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관식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2일차 영어 시험 보고 나서 아마 점수 확인하러 오는 날 빼고는 또 등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나마 이렇게 그나마 소통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시험 잘 보시고 언제든지 1일차라도 오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2일차 시험 보니까 그죠? 24일인가요? 24일날 시험 보니까 그날 여러분들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고 하교하셔도 되겠으니까 1일차 시험 끝날 때 꼭 질문할 것 좀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커뮤니티는 계속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잘 보시고 2020년 2학기 마무리도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점수 확인하러 오는 날 있죠? 그때 포트폴리오 노트 필기에 대해서 수행평가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전체 메시지나 여러분들 1일차 때 오는 날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랑 하고 있는 3반, 4반, 9반, 10반 친구들 노트 필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수행평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일차 또는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시험 기간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시험 잘 보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